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토데일리 박상호 기자입니다. 저는 오늘 강원도 평창에 있는 이 오토 캠핑장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11년 만에 풀체인지된 신형 랭글러를 보러 왔습니다. 이 고유의 이 헤리티지를 유지한 채 이 새롭게 탈바꿈된 신형 랭글러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FC 코리아에서 세일즈 트레이너를 담당을 하고 있는 윤희성 부장이고요. 제 11년 만에 이를 악물고 11년 만에 드디어 출시한 이 JL 올류 랭글러는 77년의 역사, 우리 랭글러 그리고 지프의 역사 속에서 가장 혁신적인 변화를 거듭한 그런 모델이라고 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달라졌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바로 디자인입니다. 헤리티지, 지프만의 헤리티지, 특히 랭글러의 디자인 DNA를 그대로 간직한 채 더욱 세련되고 그리고 모던한 디자인 룩을 입었습니다. 이에 더해서 조금 더 혁신적이고 그리고 효율적인 연료 효율성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파워트레인, 완전히 새로운 파워트레인과 그리고 다양한 기술들이 적용이 돼서 사하라 기준에서 36% 그리고 루비콘 기준에서는 약 26%의 연비 향상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술들을 통해서 이런 연비 향상을 이루어낼 수 있었을까요? 바로 첫 번째는 바로 엔진 2.0 4기통 터보 차저가 장착된 이 작은 심장이 그것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이 4기통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만큼 약 6기통 이상의 그런 파워풀한 성능을 낸다는 것을 리어 시트에 계셨던 분들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더 낮은 RPM에서 더 큰 6기통 이상, 이전 JK 때는 저희가 3.6 엔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4,300에서 약 30대의 최고 토크를 냈었는데 반해서 이번 모델은 더 낮은 3,000rpm에서 약 40.8의 최대 토크를 내는 강력한 토크의 성능을 자랑을 하는 작은 심장을 가진 라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기존 모델에서는 5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이 됐었으나 이번에는 연료 효율성을 자랑을 하는 8단 자동 변속기, ZF4의 8단 자동 변속기와 함께 전체적으로 전트림에 전자유압식 스티어링 방식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 전자유압식 스티어링 방식이 적용이 됨과 동시에 전체적으로 이제는 더 고객층을 확산시킬 수 있는 차가 조금 더 부드럽고 그리고 가볍고 그리고 온 오프로드에서의 주행에서 다 적합한 전자유압식 스티어링 방식 중에서도 볼스크류 타입을 채택을 해서 전자유압식 방식과 그리고 볼스크류 타입의 장점을 두 개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채택을 했죠. 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개선을 통한 소음, 그리고 차체의 떨림, 그리고 누수 방지를 위한 부분까지도 저희가 신경을 썼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저희가 이전 세대의 랭글러를 타시는 분들이 여기에 오셨는데 아마 저분들이 들으시면 상당히 슬픈 소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JL 모델에서 특히 랭글러를 타시는 고객분들 비 오거나 그리고 고속 주행을 하실 때 아마 다들 느끼셨겠지만 고속 주행을 했을 때 JK 모델까지는 옆좌석에 앉아있는 동승자와 대화가 단절이 되는 현상이 발생을 했었죠. 그만큼 고속에서의 풍절음이 심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 다 느끼셨겠지만 그런 부분들, 설사 비 오는 날 인테리어 부분에 실내로 비가 조금 새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 랭글러만의 감성인데 하고선 타셨던 분들이 바로 랭글러의 고객들이에요. 랭글러의 매니아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 안타까운 소식일 수 있으나 JL에서는 더 이상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만족도를 조금 더 높이는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4세대 U-커넥트 시스템이 랭글러의 전트림에 장착이 됩니다. 이 4세대 U-커넥트 시스템은 MP, 컴패스에 장착된 4세대와 동일한 하드웨어인 듯 하지만 소프트웨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랭글러만의 특화된 기능을 위해서 특히나 루비콘 모델에는 오프로드 페이지라는 추가적인 기능을 지원을 하죠. 아마 그 오프로드 코스에 들어가셨을 때 인스트럭터들의 가이드를 통해서 지시를 통해서 특히 루비콘 모델을 타신 분들은 그 모니터를 통해서 모니터 조작을 통해서 오프로드 페이지
디스플레이지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구동열의 방식이나 그리고 피치와 롤의 상태에 대해서 아마 직접 보시면서 운전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능은 오로지 유커넥트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 기능은 루비콘 모델에만 특화된 거고요. 그리고 스포츠와 사하라 모델에는 유커넥트를 통해서 피치와 롤의 상태는 볼 수 없지만 중앙에 있는 7인치 컬러 디스플레이 계기판을 통해서 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가 특화된 소프트웨어를 적용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로드의 주행의 만족도와 그리고 안정성을 조금 더 높이는 다양한 운전자 지원하는 기능들이 추가가 됐죠. 예를 들면 사각지대 모니터링 시스템, 그리고 또 하나는 후방 교행 모니터링 시스템, 이를 더해서 완전 순정 저희가 후방 카메라와 그리고 후방 주차 센서 등이 기본으로 장착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각 트림마다 들어가는 기본 사양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는 오프로드의 명성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온로드에서의 주행 성능 그리고 주행의 만족도를 높이는 77년 지프의 역사상 가장 역량 있는 랭글러가 탄생했다, 이렇게 소개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설명 잘 들으셨나요? 들으신 것처럼 이 신형 랭글러는 이 랭글러만의 디자인을 바탕으로 이 편의성이 좀 강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은 전문가가 아닌 이상 어디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변화가 좀 있습니다. 먼저 랭글러의 이 시그니처인 동그란 헤드램프 옆에 이 주간주행 등과 턴 시그널이 적용된 것이 좀 있습니다. 즉 사각형으로 이 다소 밋밋해 보였던 리어 램프는 이렇게 가운데가 안쪽으로 들어간 모양으로 변형됐습니다. 또 실내에서는 이 화면 크기가 이전보다 커진 8.4인치 터치 스크린이 적용된 것이 눈에 보이고요. 또한 운전석 계기판이 이 아날로그 형식과 디지털이 혼합된 그런 방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또 이 터치 스크린 밑에 있었던 에어컨 송풍구가 이 터치 스크린 옆으로 이동한 것도 있고요. 또 공조 장치 버튼과 창문 버튼의 위치가 이렇게 위아래로 자리를 바꾼 것이 또 눈에 보입니다. 또 이렇게 군데군데 버튼들의 위치와 이렇게 디자인이 변경된 것이 이 신형 랭글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디자인보다 크게 강화된 것이 바로 편의성입니다. 지프는 신형 랭글러에 75가지의 첨단 안전 및 주행 보조 기술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기존 모델에 적용했던 크루즈 컨트롤이나 전자제어 전복 방지 시스템, 내리막 주행 제어 장치를 비롯해서 이 사각지대 모니터링, 후방 교행 모니터링, 후방 카메라, 앞좌석 열선 시트, 열선 스티어링 휠, 버튼식 시동 장치 등이 새롭게 적용됐습니다. 이 파워트레인은 이전 3.6 가솔린 엔진을 버리고 채택된 2.0L 직렬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가 결합돼서 최고 출력이 272마력, 최대 토크는 40.8kgm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또 이 루비콘 모델에만 적용되는 라트렉 HD 풀타임 4륜구동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됐고요. 또 스포츠 모델과 사하라 모델에 적용되는 셀렉트랙 풀타임 4륜 시스템도 적용됐습니다. 특히 이 셀렉트랙 풀타임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동력을 전륜과 후륜에 전달하면서 향상된 77:1 크로빌로 어떠한 장애물을 쉽게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로만으로 설명하기는 부족하니까 이 FC 코리아에서 마련한 시승 코스에서 신형 랭글러의 주행 실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조수석에 앉아 있는데요. 일단 놀라운 것이 지금 온로드를 주행하고 있는데 승차감이 놀라울 정도로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좀 가장해서 말하면 일반 세단을 타는 듯한 그런 승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노면 소음과 진동이 이게 랭글러를 타고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작아졌습니다. 또 가솔린 엔진이 탑재돼서 그런지 이 엔진 소음도 덜하고요.
풍절음은 여기가 이제 고속주행이 아니어서 정확한 풍절음의 크기를 좀 알 수는 없으나 이 낮은 속도에서도 옆 사람과의 이 대화가 잘 안 들렸던 이전 모델에 비하면 상당히 낮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야, 이렇게 조승차감을 보여줄지는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 이전 모델을 생각했을 때, 와, 이 승차감이 정말 비약적으로 이 발전이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온로드에서 이런 승차감을 보인다면, 뭐 물론 오프로드뿐만 아니라 이런 온로드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이는 이 전통 SUV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이 신형 랭글러로 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야, 이 온로드에서의 이렇게 실력 향상을 보이니까, 야, 이 랭글러가 이 마니아층만 이 찾던 랭글러가 이제는 일반 소비자들도 찾는 정말 인기 SUV로 거듭나지 않을까라는 관측을 아주 조심스럽게 해보겠습니다. 또 그 사이 오프로드에 또 진입을 했습니다. 오프로드 코스는 한 약 3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오프로드의 강자다운 모습을 기대하면서 이 4륜 구동 시스템을 4H 파트타임으로 놓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이 코스를 좀 제대로 마련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흙길과 이렇게 자갈길도 만들어놨고요. 네, 사실 이 코스가 솔직히 좀 짧긴 해요. 짧긴 하지만 어떤 코스의 구성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네, 지금 게다가 저기 이게 또 바위 이렇게 물이 또 흐르는 그 길도 또 지나가고 있고요. 네, 이 확실히 이런 곳에서 이렇게 바위가 이렇게 자갈이 이렇게 쌓여 있는 이런 돌길도 거침없이 달리는 게 이 랭글러만의 특징이죠. 네, 이런 맛으로 이 랭글러를 타는 사람들이 많죠. 네. 네. 이런 차라고 한다면 오프로드 주행 한번 진짜 꼭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정말 재밌습니다. 재밌고. 네. 네, 이거는 어떻게 올라가지? 이거 올라갈 수 있나? 네. 야, 이거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왜 말이야? 그러게. 아이고. 와우, 빡세다, 씨. 역시 랭글러 다운 모습입니다. 랭글러가 솔직히 이게 다른 SUV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돌이 있는 이런 오르막길을 이렇게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을 텐데 이 랭글러는 이 정도는 누워서 떠먹기지 이런 식으로 올라갔습니다. 네, 다시 내려와서 이제 이게 어디로 가는 거야 이거? 이거 계곡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야, 이 돌하고 물하고 이게 섞여 있는 이런 자갈길을 이 주행 코스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런 곳에서 달려야 진정 오프로드 코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물론 좀 짧아 보이긴 하는데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나가겠습니다. 이건 그냥 진짜 길이 아닌데? 그러게 진짜 길이 아닌데를 어떻게 이런 걸 이건 좀 찍어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네. 천천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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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거라는데요. 와. 와. 와우. 여기 쓰러지는 또 먹을 것. 대박이다. 와, 진짜 대박. 어쩜 이런 길을. 그러니까 이게 길이 아닌데 길을 만들어놨어. 그래서. 대단하다. 아이고. 어우. 와,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머리가 좀 아프긴 한데. 네. 어쨌든 네. 한 가지는 뭐 물론 이제 오프로드 길이기 때문에 이 울퉁불퉁해서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화면도 좀 고르지 않지만 하지만 어떤 이런 충격이나 이런 것이 좀 덜한 것이 조금 특징이랄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4륜 구동 시스템의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네. 어쨌든 이 조금은 좀 물렁물렁 거리긴 했지만 그래도 아주 재밌는 코스를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오프로드 주행을 마치고 이렇게 흙길을 지난 다음에 이 오프로드에서 진짜 이 랭글러를 이렇게 탄다는 게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건데 이렇게 좀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좋고 확실히 이 랭글러의 오프로드 주행은 뭐 누가 따라올 수가 없겠죠. 아주 최고입니다. 이제 오프로드를 이제 코스를 이제 벗어나서 다시 온로드에 진입했습니다. 아쉽게도 이 고속 주행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이 마련되지 않아서 이 새로운 엔진이 탑재가 됐는데 이 엔진의 실력을 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근데 좀 그게 좀 어렵긴 한데요. 그래도 이렇게 앞차와의 간격을 좀 벌린 후에 한번 가속을 해보겠습니다. 이 터보 엔진이 적용돼서 그런지 이 터보렉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제가 가속 페달을 밟으면 좀 그에 맞춰서 좀 앞으로 나가야 하는데 조금 이렇게 텀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차가 무거워서 이렇게 반응이 느린 것이 아니라 이 터보렉 때문에 반응이 느린 것으로 좀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주행하면서 뭐 오프로드라든지 온로드를 주행하면서 느낀 게 차가 무겁다는 느낌이 덜했거든요. 그래서 이 차의 무게보다는 터보렉 때문에 이 반응이 좀 느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근데 사실 랭글러는 쏘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 정도의 터보렉은 눈 감아 줄 수 있죠. 그래도 사실 이 랭글러를 이제 오프로드도 뭐 타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 랭글러 선택하시기도 하시지만 이 랭글러만의 어떤 독특함을 또 추구하고 또 하는 이런 분들이 보통 온로드를 주행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분들을 좀 생각을 하면은 이 고속주행 실력도 제대로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이제 랭글러를 주로 이 온로드에서 주행하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요새. 그래서 나중에 시승차를 제대로 빌려서 이 고속주행 실력을 제대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형 랭글러를 만나봤습니다. 이 차가 이 풀체인지 모델이라고 하지만 이 외관만 보면 이전 모델과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주행하는 순간 이전 모델보다 확연히 달라진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온로드 주행에서의 이 승차감과 안전성이 이렇게 향상된 것은 정말 엄청난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형 랭글러는 스포츠, 루비콘 하이, 사하라 등 총 4가지 트림으로 판매되는데요. 가격은 스포츠가 4,940만원, 루비콘이 5,740만원, 루비콘 하이가 5,840만원, 사하라가 6,140만원입니다. 고객 인도는 뭐 이미 시작됐다고 합니다. 다만 한국에 현재 들어온 물량이 그리 많지 않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이 신형 랭글러가 전 세계적으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어서 이 물량 확보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형 랭글러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은
조금은 서두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 추가적인 물량 확보가 제대로 확보가 안 되면 아무래도 내년을 기약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랭글러를 원하시는 분들은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에모토랠리 박상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